혹시 우리 아이가 유독 숫자만 보면 힘들어하고 수학 때문에 막 좌절하고 있나요? 왜 그럴까? 답답하셨죠? 바로 그 마음을 가진 부모님, 또 교육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왜 어떤 아이들에게 수학이 유독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총 4단계에 걸쳐서 이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먼저 아이들이 왜 수학을 힘들어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뇌 속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뇌과학에 기반한 아주 희망적인 해결책까지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이고, 우리 애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좀 더 열심히 하면 될 텐데. 근데요,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노력 문제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우리 아이가 숫자를 헷갈려하고 수학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 마음은 정말 타들어가잖아요. 대체 우리의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아마 많은 분들이 밤잠 설치며 고민하셨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뇌 속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어려움을 발달성 난산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숫자 계산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절대로 아이의 의지나 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주 조금 다를 뿐인 거죠. 신경 발달적인 차이랄까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이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뇌 안에 수학 문제를 풀 때 쓰는 특별한 연장 가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인지 도구함이죠. 지금부터 그 도구함 뚜껑을 열고 안에 어떤 쓸모 있는 도구들이 들어있는지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이 도구함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제일 중요한 핵심 도구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작업 기억, 처리 속도, 그리고 시공간 주의력입니다. 와,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죠? 걱정 마세요. 이 도구들이 실제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도구 작업 기억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뇌 속에 있는 임시 작업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가 25 더하기 18 같은 암산을 한다고 쳐봐요. 그럼 머릿속 작업대 위에 25라는 숫자도 올려놔야 하고 18도 올려놔야 하죠. 심지어 5 더하기 8 해서 받아 올리만 1도 잠시 올려뒀다가 써야 하잖아요. 근데 이 작업대가 너무 좁으면 어떨까요? 올려둔 숫자나 정보들이 그냥 툭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계산이 복잡해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도구는 처리 속도입니다. 말 그대로 뇌가 정보를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 하는 속도예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긴 문장으로 된 수학 문제를 한참 읽다 보면 내가 뭐 읽었지? 맨 앞에 내용이 뭐였더라? 하고 까먹는 거요. 이게 바로 처리 속도랑 관련이 깊습니다. 정보가 들어오는 족족 빨리 처리해서 작업기억이라는 작업대에 착착 올려줘야 하는데 그 속도가 느리면 정보가 작업대에 올라가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기억이랑 처리 속도는 정말 환상의 짝꿍인 셈이에요. 자, 마지막 3번째 도구는 시공간 주의력입니다.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투명한 자가 하나 쫙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정신적인 수직선 위에 숫자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배열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묻지 않아도 3은 8보다 왼쪽에 있고 더 작은 수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바로 이 감각. 이 감각이 있어야 수의 크기를 한눈에 비교하고 어림짐작도 하면서 계산을 훨씬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3가지 인지 도구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럼 이런 똑똑한 도구들은 도대체 우리 뇌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이제 진짜 수학 두뇌 지도를 한번 펼쳐볼 시간입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맨 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수학 기술이 있죠. 예를 들면 수감각. 그러니까 숫자를 딱 보면 감이 오는 그런 능력이요. 이 기술은 바로 아래 중간층에 있는 인지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요. 여기서는 수량, 즉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기능이겠죠. 그리고 이 인지 기능은 맨 아래층에 있는 진짜 우리 뇌 시스템, 그러니까 뇌의 특정 영역이 담당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IPS라고 표시된 부분, 여기가 바로 뇌의 수학센터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정리하면
뇌의 특정 부위가 인지 기능을 지원하고 그 인지 기능 덕분에 최종적으로 수학 기술이 생겨나는 이런 3단 구조인 셈이죠. 어때요? 간단하죠? 방금 지도에서 봤던 그 IPS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두정내구라고 하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끼리는 뇌의 수학 총사령부다 이렇게 기억하면 쉬울 것 같아요. 숫자를 보고 양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수학과 관련된 거의 모든 활동이 바로 이곳에서 지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난산증이 있는 아이의 뇌는 일반적인 뇌랑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지능이 낮거나 머리가 나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일반적인 뇌는 수학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영역이 딱 활성화되는데 난산증이 있는 뇌는 그 활성화가 좀 약하게 나타나거나 심지어는 상관없는 부분까지 막 과하게 활동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마치 길이 잘 닦인 고속도로랑 여기저기 공사 중인 복잡한 시내 도로의 차이랄까요? 이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뇌를 촬영한 연구 결과예요. 보세요. 수학 과제를 줬을 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찍은 건데요. 왼쪽이 일반 아동 그룹이고 오른쪽이 수학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그룹이에요.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오시죠? 수학센터인 오른쪽 IPS 부분이 왼쪽 그룹에 비해 오른쪽 그룹에서 훨씬 덜 반짝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건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아이는 뇌가 저렇구나 하고 좌절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졌거든요. 바로 뇌 가수성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뇌는 경험과 훈련을 통해 계속 변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희망적인 뇌 가수성을 이용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정말 획기적인 2단계 훈련법을 개발했어요. 1단계는 일종의 뇌 스트레칭이에요. 프리즘 적응이라는 건데 특수하게 제작된 안경을 쓰고 물건을 잡는 간단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학에 필요한 뇌 영역을 미리 짠 하고 깨워주는 일종의 준비 운동인 거죠. 그리고 2단계로 이렇게 잘 준비된 뇌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잡업 기억 같은 핵심 인지 능력을 키워주는 재미있는 기능성 게임 훈련을 바로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훈련하는 게 아니라 뇌를 먼저 활성화시킨다는 게 핵심이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파란색 선이 바로 그 2단계 훈련을 받은 그룹이에요. 훈련을 안 받은 녹색 선 그룹이랑 비교해보면 와, 작업 기억, 계산 능력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향상 속도가 정말 가파르게 치솟는 게 보이시죠? 이건 뇌준비 운동을 하고 나서 훈련하는 방식이 진짜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연구팀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뇌를 먼저 자극하고 그 다음에 목표에 맞는 인지 훈련을 결합하는 것이 수학적 정확성과 속도, 그리고 핵심적인 인지 기능까지 모두 향상시킨다라고요. 결국 핵심은 뭐였던 거죠? 그렇죠. 그냥 훈련하는 게 아니라 뇌를 먼저 준비시킨다는 것. 바로 그 순서의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힘들어하는 건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작동하는 방식의 차이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어려운 문제집만 풀게 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뇌의 근본적인 인지 도구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 위에 수학이라는 집을 더 단단하게 지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단순히 과목 지식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 아이들 각자의 뇌가 가진 도구를 먼저 이해하고 그 도구를 훈련시키는 데 집중한다면 과연 우리 교육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아마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찾고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